한 영국 고고학자가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한 건 3000년 전 소년의 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머리뼈 한쪽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거든요. 암살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18세 소년이 죽기 전까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000년 동안 이어진 파라오의 제국, 203당만 개의 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건축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암흑시대,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문명의 비밀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기적, 그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범람하는 이 강물이 주변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놓았죠. 주변이 온통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침입도 거의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부족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미 놀라운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는 남쪽의 상이집트와 북쪽의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다 기원전 3100년 메네스라는 인물이 두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진짜 이집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집트의 운명이 전부 나일강 상태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강물이 제대로 범람하면 번영하고 가뭄이 들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통일 이후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각 시대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제3왕조 때부터 시작된 고왕국 시대는 바로 그 유명한 피라미드 시대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파라오가 피라미드에 묻힌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특정 시기에만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제12왕조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최초의 피라미드를 만든 건 제3왕조 조세르 왕이었습니다. 제상 이모테프가 설계한 6층짜리 계단식 피라미드였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모테프가 나중에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제4왕조 스네페루 왕 때는 굴절 피라미드라는 희한한 걸 만들었는데 중간부터 각도가 갑자기 바뀌는 형태였어요. 왜냐고요? 건설 도중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서 급하게 각도를 완만하게 바꾼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완벽한 붉은 피라미드가 완성된 거죠. 스네페루 이후 등장한 쿠프왕, 카프레왕, 멘카우레왕이 기자에 세운 피라미드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평균 2.5톤짜리 돌덩이를 230만 개나 쌓아 올린 건데 높이가 무려 146m예요. 21세기인 지금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크레인도 없고 바퀴도 채 없던 시대에 말이죠. 일부 학자들은 외계인 개입설까지 주장할 정도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사로와 지렛대 그리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요. 카프레왕 피라미드 앞에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사자 몸에 사람 얼굴을 한 이 괴물 같은 조각상은 바위산 전체를 깎아서 만든 건데 길이만 73m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주장해요. 기원전 1만 년에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스핑크스 표면에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이 있다는 건데 이집트가 마지막으로 많은 비가 내린 시기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고왕국 제5왕조로 넘어가면서 피라미드 건축은 급격히 쇠퇴했어요. 왕들의 관심이 태양신 신전 건설로 옮겨갔거든요. 제6왕조 파라오들은 조상들이 쌓아놓은 번영에 안주했고 귀족들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왕권은 약해졌죠. 그러다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나일강에 대가뭄이 닥친 겁니다. 500년 넘게 이어진 고왕국은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1중간기라 불리는 암흑시대가 시작된 거죠. 극심한 가뭄으로 나일강이 거의 말라버렸고 기근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상이집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고대 문헌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삶 속에서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혼란한 정부에서는 수십 명의 파라오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완전한 무정부 상태였죠. 이 지옥 같은 시기를 끝낸 건 제11왕조 멘투호테프 2세였습니다. 그가 다시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중왕국 시대가 열렸죠. 새로운 수도 테베를 중심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원전 1674년 청동 무기와 말이 끄는 전차로 무장한 힉소스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전차를 처음 봤어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죠. 힉소스는 순식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스스로를 파라오라 불렀습니다. 약 100년간 이어진 힉소스의 통치는 야만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집트에 혁명적인 군사 기술을 전해줬어요. 전차, 복합궁, 청동 갑옷 같은 거죠. 결국 제17왕조 왕들이 이 기술을 배워서 힉소스를 몰아냈고 제18왕조 아모세 1세가 완전히 축출하면서 기원전 567년 신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집트는 역사상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하죠. 신왕국 시대는 미라 제작 기술도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진짜로 믿었거든요.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신을 최대한 완벽하게 보존해야 했습니다. 뇌를 코로 빼내고 내장을 꺼내서 항아리에 따로 보관하고 몸을 소금으로 건조시킨 다음 천으로 감싸는 과정이 70일이나 걸렸어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사치였죠.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대부분 전쟁광이었습니다. 힉소스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을 마구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투툴모세 1세는 누비아를 정복했고 그의 딸 하트셉수트는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성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트셉수트는 전쟁보다 무역을 선호했어요. 먼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이집트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전쟁을 원하던 반대파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투투모세 3세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투투모세 3세는 신왕국 최고의 전사였어요. 17번의 군사 원정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그가 정복한 영토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카르나크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거든요. 그런데 제18왕조 아멘호테프 4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갑자기 종교 개혁을 선포한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아몬신을 버리고 태양 원반 아톰만 숭배하라고 했죠. 자기 이름도 아크나톤으로 바꾸고 수도까지 옮겼습니다. 이건 종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가 죽자마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고 그의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다만 이 일신교 사상이 나중에 모세에게 영향을 줬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요. 아크나톤 다음에 왕위에 오른 게 바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입니다. 9살에 왕이 되어 18세에 죽은 이 소년 왕은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장 유명할까요?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그의 무덤을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굴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은 극히 드물거든요. 무덤 안에는 황금으로 된 관, 황금 가면, 보석, 무기, 심지어 음식까지 가득했어요. 그런데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조사했더니 머리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암살설이 나온 이유죠. 기원전 1318년 시작된 제19왕조에는 람세스 2세라는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66년간 통치하면서 90명이 넘는 자식을 둔 이 파라오는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데 미쳐 있었어요. 아부 신벨 신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산을 파서 만든 신전 입구에 20m 높이의 람세스 2세 조각상이 4개나 세워져 있어요. 전부 자기 얼굴이에요. 나르시시즘의 극치죠. 람세스 2세는 당시 신흥강국 히타이트와 16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카데시 전투가 가장 유명한데 양측 다 승리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 평화 조약입니다. 조약문이 점토판에 새겨져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19왕조 말기에는 바다 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지중해 전역을 공격했어요. 이집트도 여러 번 침입당했죠. 겨우 격퇴했지만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했고 제20왕조로 이어지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복했던 영토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선언했고 500년간 이어진 신왕국의 영광은 그렇게 저물었어요. 그 후 이집트는 외세의 장난감이 됩니다. 기원전 525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 종교를 완전히 무시했죠. 신성한 황소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신전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왕 다리우스 1세는 좀 나았지만 이집트인 12만 명을 강제 동원해서 84km 운하를 건설했어요. 수만 명이 노동 중에 죽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혹한 통치에 지친 이집트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켰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다 기원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어요. 알렉산더는 똑똑했죠. 이집트 종교와 전통을 존중했고 이집트인들은 기꺼이 그를 파라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자기 죽으면서 제국은 분열됐고 그의 부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를 혼합해서 독특한 문명을 만들었죠. 수도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 도서관과 100m 높이의 파로스 등대가 세워졌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왕조 말기에 부패가 심해지면서 로마에 의존하게 됐고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등장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절세미인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지능과 카리스마였어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죠. 로마의 카이사르를 유혹해서 권력을 지켰고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는 안토니우스와 손잡았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게 물려 자살했어요.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했고 파라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이집트는 밀 생산지로 전락했어요. 반노의 상태로 살던 이집트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켰지만 소용없었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집트에도 기독교가 퍼졌고 수천 년간 이어진 고대 종교는 사라졌습니다. 641년 이슬람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저항이 덜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집트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아랍어가 주요 언어가 됐습니다. 969년 파티마 왕조가 카이로를 새로운 수도로 건설했어요. 이때 세워진 알아즈하르 대학은 지금도 운영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입니다. 파티마 왕조 이후에는 살라딘의 아이유브 왕조, 노예 출신이 세운 맘루크 왕조가 이어졌죠. 맘루크 왕조는 독특했어요. 세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술탄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였거든요. 1492년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매일 10,000명씩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516년 오스만 튀르크가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집트는 또다시 누군가의 속주가 됐어요. 1798년 나폴레옹이 잠깐 점령했다가 물러났고 1805년 무함마드 알리가 총독이 되면서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가 근대 이집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죠. 1869년 수에즈 운하가 완성됐는데 이게 이집트의 운명을 또 바꿔놓았어요. 운하 건설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고 정부는 파산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주식을 팔았고 영국은 이집트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죠. 1914년 이집트는 영국 보호령이 됐고 1922년에야 겨우 독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1952년 나세르가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포했고 이에 격분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공격해왔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전쟁이 끝났고 이집트는 진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967년 6.2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참패한 후 1973년 사다트 대통령이 제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 직후 OPEC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오일 쇼크를 겪었죠. 1981년 사다트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암살당했고 무바라크가 30년간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가 쫓겨났고 2014년부터 LCC가 대통령으로 이집트를 이끌고 있어요. 5천년 전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문명은 수많은 흥망성쇠를 거쳐 지금의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들의 후손이 지금은 현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영광과 신비는 사라졌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